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과거 바다를 횡단하던 배 안에서 생활하던 선원들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어려웠고 그래서 괴혈병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괴혈병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잇몸이 붓고 쉽게 멍이 들고 몸 전체에 출혈이 쉽게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 증상이 영양결핍의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증상을 보이는 선원들에게 사과주, 식초, 바닷물, 오렌지 등을 나누어 주고 어떤 음식을 먹은 선원들에게 증상 개선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렌지를 먹은 선원들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오렌지에 풍부한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핍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혈압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특정 성분이 질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건강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뒤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성분을 섭취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심각한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는 한우를 기르는 농가에서도 꼭 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결핍이 B라는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맞지만 B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반드시 A의 결핍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이러한 판단을 큰 고민 없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 결핍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 중 소는 비타민 K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한 출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비타민 K를 지혈제로 인식하고 장염이 심해져 피가 섞인 혈변을 보이면 출혈의 원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마치 피를 보면 비타민 K를 써야 하는 기본약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양제나 약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비과학적인 사용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A라는 결핍이 B라는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라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A를 보충하면 이것이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의 결핍이 B라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이미 나타난 손상, 즉 뼈의 변형이나 신경 손상은 A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이 일정 수준의 힘을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일정 한계를 넘는 힘을 받거나 불에 닿으면 형태가 변형되어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를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창 사료를 잘 먹고 잘 크던 송아지가 어느 날 멍한 모습으로 콧물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기도 하고 심하면 머리를 벽으로 받고 밀거나 우사의 가장자리를 따라 빙빙 돌기도 합니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 다가오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처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에서는 이를 호흡기 질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한 표정과 콧물이라는 외형적 모습을 보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 호흡기와 달리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이는 정상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기 단계인데
많은 농가가 이를 신경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증상을 인식할 때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건 바로 비타민 B1인 티아민 결핍입니다. 송아지는 반추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개체에서는 티아민이 잘 합성되지 않거나 파괴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질병,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 급격한 사료 전환 등은 반추위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티아민 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은 송아지의 뇌세포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파괴되고 신경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송아지를 발견했을 때는 조기에 티아민을 주사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티아민이라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흔한 저렴한 종합 비타민제 병에 성분표를 보면 티아민 염산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사는 얼마나 자주 놓아야 할까요? 티아민은 반추위에서 지속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주사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제품 기준으로는 아침 저녁 하루 2회 중독물 기준 용량으로 주사해야 하며 약 3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에 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맥주사가 효과가 더 빠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근육주사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 부종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부종 완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증상이 티아민 결핍 때문인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치료 반응 속도입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2주 이상이 걸리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티아민 결핍으로 인한 신경 증상만큼은 모든 한우 농가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수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양관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신경 증상으로 발전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농가의 손실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송아지의 사양 방식이 곡물 사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종종 티아민 결핍이 발생하는데, 대다수 한우 농가는 애초에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기 일쑤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심장의 기형에서 생겼다. 또 어떤 이는 간이 망가져서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론 사료의 곰팡이가 신경 증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꼭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심장이나 간, 곰팡이, 독소 등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원인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정보는 한우 농가 개인에게는 이걸 안 하면 소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결국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말과 생산해내는 정보는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 생활이었습니다.